방콕 외곽의 오래된 동네는 시간의 무게를 견디며 서 있었다. 고층 빌딩의 차가운 유리와 강철이 하늘을 찌르듯 솟아오르는 도시의 심장부와 달리 이곳은 여전히 낮은 지붕과 좁은 골목길, 그리고 수십 년 된 나무들이 드리운 그늘 아래 숨 쉬고 있었다. 하지만 변화의 바람은 이곳까지 불어왔고 낡은 건물들은 하나둘씩 헐려나가고 그 자리에 번쩍이는 새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었다.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이름의 물결은 이곳의 전통적인 삶의 방식을 조금씩 잠식해 들어가고 있었다. 그 변화의 물결 속에서도 코피의 그림자 인형극 작업실은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50대 후반의 코피는 방콕의 뜨거운 햇볕 아래서도 유난히 짙은 검은 피부와 곱슬머리를 가진 남자였다. 그는 이 동네에서 20년 넘게 살아왔지만 여전히 그의 외모는 그가 이곳의 주류와는 다르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그의 작업실은 낡았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나무 조각 도구들이 벽에 걸려 있었고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인형들이 선반 위에 놓여 있었다. 나무 냄새와 오래된 종이 냄새, 그리고 그가 사용하는 풀 냄새가 섞여 묘한 향을 풍겼다. 작업실 한쪽에는 하얀 천막이 드리워져 있었고 그 뒤에는 인형극을 위한 조명이 자리하고 있었다. 코피의 삶은 단순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차를 마시고 하루 종일 인형을 조각하거나 수리하고 밤에는 가끔은 천막 뒤에서 그림자를 움직이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의 손은 거칠고 굳은 살이 박여 있었지만 인형의 섬세한 부분이나 실을 다룰 때는 놀랍도록 부드럽고 정확했다. 그는 그림자 인형극의 장인이었다. 그의 예술은 그에게 삶의 전부이자 정체성이었다. 수십 년간의 고독한 훈련과 헌신으로 얻은 기술은 그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었다. 하지만 세상은 종종 그의 예술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고 그의 외모 때문에 그를 무시하거나 경계하는 시선도 여전했다. 그는 과묵했고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을 어려워했다. 오랜 시간 이방인으로 살아온 탓에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벽을 쌓은 결과였다. 하지만 그런 그에게도 한 명의 조력자가 있었다. 닛. 20대 초반의 태국인 여성인 닛은 몇 년 전 우연히 코피의 인형극을 보고 매료되어 그의 제자가 되기를 자청했다. 닛은 순수하고 열정적이었지만 코피의 예술 세계의 깊이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그의 과묵함과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스승에게 쉽게 다가가지 못했다. 코피 역시 닛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전수하는 데 망설임을 보였다. 그의 예술은 너무나 고독하고 고된 길이었고 그는 닛이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다. 닛의 존재는 그의 예술이 단절되지 않고 이어질 희미한 가능성이었지만 동시에 그 가능성은 위태로워 보였다. 이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코피를 알고는 있었지만 대부분은 그를 신비로운 외지인 정도로 생각했다. 그의 예술에 대해 아는 사람도 드물었고 알더라도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깨닫는 사람은 더 드물었다. 그는 동네의 일부였지만 동시에 영원히 외부인인 듯 느껴졌다. 그의 작은 작업실은 빠르게 변화하는 동네의 풍경 속에서 점점 더 이질적인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마치 과거의 유물처럼 곧 사라질 운명처럼 말이다. 코피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다가오는 변화의 물결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작업실과 평화로운 삶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알지 못했다. 그는 그저 매일 인형을 조각하고 그림자를 움직이며 익숙한 일상 속에 숨어 지낼 뿐이었다. 그의 세상은 그의 작업실만큼이나 좁았고 그 안에서 그는 자신만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갔다. 변화의 물결은 곧 구체적인 얼굴을 드러냈다. 그 얼굴은 똔차이였다. 똔차이는 40대 후반의 태국인 사업가로 깔끔하게 차려입은 모습과 자신감 넘치는, 아니 오만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빠르게 성장하는 방콕의 현대적인 개발을 주도하는 인물 중 하나였고 그의 손이 닿는 곳마다 낡은 건물들이 사라지고 번쩍이는 상업시설들이 들어섰다. 그는 코피의 작업실 부지를 눈여겨보고 있었다. 그에게 코피의 작업실은 구시대의 유물일 뿐이었고 자신의 거대한 개발 계획에 방해가 되는 하찮은 존재였다. 어느 날 아침, 똔차이가 그의 비서와 함께 코피의 제 작업실 문을 두드렸다. 썬차이는 코피의 외모와 작업실의 낡은 모습에 노골적으로 경멸적인 시선을 보냈다. 그는 길게 설명하지 않았다.
그는 코피에게 작업실 부지를 헐값에 팔라고 제안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거절은 예상하지 않는다는 오만함이 가득했다. 코피는 차분했지만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이곳은 팔지 않습니다. 투차이는 코피의 예상치 못한 거절에 잠시 당황했지만 곧 비웃음을 터뜨렸다. 이런 낡은 곳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내가 부르는 값은 네가 평생 벌어도 만져보지 못할 돈일 텐데. 그는 코피의 피부색과 낡은 옷차림을 훑어보며 조롱하듯 말했다. 내 놈의 그 장난감 만드는 곳은 곧 사라질 거야. 순순히 받아들이고 다른 곳으로 꺼지는 게 좋을 거다. 코피는 똥차이의 모욕적인 말에도 표정 변화 없이 그를 응시했다. 그의 눈빛에는 체념과 인내심이 뒤섞여 있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예술과 삶에 대한 미묘한 자부심이 빛나고 있었다. 이곳은 제 삶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똥차이는 코피의 단호한 태도와 이해할 수 없는 고집에 분노했다. 그는 코피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며 말했다. 후회하게 될 거다. 내 놈이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닫게 해주지. 그는 비서에게 코피에게 법적 통보를 보내라고 지시한 후 오만한 미소를 지으며 작업실을 나섰다. 그것이 시작이었다. 또차이는 자신의 부와 권력을 이용해 코피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변호사를 통해 터무니없는 보상금을 제시하며 퇴거를 종용하는 내용 증명을 보냈다. 코피가 반응하지 않자 또차이는 노골적인 괴롭힘으로 전환했다. 작업실 바로 옆 공터에서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소음이 심한 공사를 시작했고 작업실 앞에 쓰레기를 쌓아두거나 밤중에 찾아와 문을 두드리며 위협했다. 더 나아가 또차이는 지역 공무원인 타논과 결탁했다. 타논은 뇌물을 받고 후차이의 편의를 봐주는 부패한 인물이었다. 타논은 코피의 작업실에 찾아와 소방시설 미비, 위생 문제 등 온갖 트집을 잡아 벌금을 부과하고 영업정지를 통보하려 했다. 그는 코피의 이방인 신분을 들먹이며 협박하기도 했다. 이곳은 내 나라가 아니야.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좋을 거다. 안 그러면 비자 문제로 골치 아플 수도 있어. 타논의 비굴하고 탐욕스러운 눈빛은 또차이의 오만한 만큼이나 코피를 지치게 만들었다. 코피는 이 모든 괴롭힘을 묵묵히 견뎠다. 그는 밤잠을 설쳤고 인형 조각에 집중할 수 없었다. 그의 손은 떨렸고 마음은 불안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뼈저리게 느꼈다. 부와 권력을 가진 연차의 앞에서 그리고 부패한 시스템 앞에서 그의 예술과 삶은 먼지처럼 하찮게 취급되었다. 닛은 코피의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챘다. 스승의 눈빛은 더욱 깊어졌고 얼굴에는 피로와 고통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졌다. 작업실의 활기는 사라졌고 인형들은 마치 생기를 잃은 듯 보였다. 닛은 코피를 돕고 싶었지만 방법을 알 수 없었다. 그녀는 돈차이에게 직접 찾아가 사정했지만 그는 어린 닛을 비웃으며 문전박대했다. 타논에게도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는 닛을 귀찮게 여기며 쫓아냈다. 닛은 자신의 무력함에 좌절했다. 그녀는 코피의 예술이 얼마나 아름답고 가치 있는지 알았지만 그것이 현실의 폭력과 탐욕 앞에서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지역사회 주민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돌았다. 돈차이가 코피의 작업실을 빼앗으려 한다는 이야기, 코피가 끈질기게 버티고 있다는 이야기. 일부 주민들은 코피를 동정했지만 또차이의 힘을 두려워해 공개적으로 나서지 못했다. 푸아드 같은 나이든 원로들은 혀를 차며 안타까워했지만 그들 역시 손차이의 개발 계획을 막을 힘은 없었다. 동네는 빠르게 변하고 있었고 전통과 과거는 현대화라는 이름 아래 밀려나고 있었다. 코피는 그 변화 속에서 가장 취약한 존재였다. 이방인이고 눈에 띄지 않는 예술을 하는 가진 것이라곤 낡은 작업실과 자신의 기술뿐인 노인이었다. 어느 날 밤 투차이가 고용한 것으로 보이는 건달 몇 명이 작업실에 찾아와 문을 부수고 들어왔다. 그들은 코피를 밀치고 작업실을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선반 위의 인형들이 바닥에 떨어져 부서졌고 코피가 심혈을 기울여 조각하던 인형의 머리가 발에 밟혀 산산조각났다. 코피는 필사적으로 그들을 막으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건달들은 코피에게 내일까지 작업실을 비우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경고를 남기고 사라졌다. 바닥에 흩어진 부서진 인형 조각들 사이에서 코피는 망연자실 서 있었다. 그의 손이 떨렸고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렀다.
수십 년간의 인내심이 마침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그의 예술, 그의 삶의 전부가 이렇게 하찮게 파괴되는 것을 보니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다. 분노가 그의 내면에서 끓어올랐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수십 년간 겪어온 차별과 무시, 그리고 지금 겪고 있는 부당함에 대한 깊은 절망과 뒤섞인 감정이었다. 그때 코피의 눈이 바닥에 떨어진 그림자 인형의 조각에 멈췄다. 그것은 악당 캐릭터의 인형 조각이었다. 그는 천천히 그 조각을 집어들었다. 그의 손에서 조각은 작고 보잘것없어 보였지만 그의 눈빛이 바뀌었다. 체념과 절망 대신 차갑고 단호한 결의가 떠올랐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치거나 숨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예술만이, 자신이 가진 유일한 무기만이 쏜차이에게 맞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쏜차이가 그의 예술을 하찮게 여긴다면 그 예술로 차이를 무너뜨릴 것이다. 그날 밤부터 코피는 변했다. 그는 이전보다 더욱 과묵해졌지만 그의 움직임에는 새로운 목적의식이 생겼다. 그는 부서진 인형들을 치우고 작업실을 정리했다. 그리고 새로운 인형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것은 쏜차이를 겨냥한 복수와 응징의 메시지를 담은 특별한 그림자 인형극을 위한 인형이었다. 그는 낡은 책들을 뒤적이며 태국의 전통 설화와 그림자 인형극의 역사, 그리고 특정 인형이나 이야기가 가진 상징적 의미와 주술적인 힘에 대해 연구했다. 그의 예술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전통이었고 그 안에는 사람들의 믿음과 두려움, 그리고 세상의 이치에 대한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다. 코피는 그 숨겨진 힘을 끌어내기로 결심했다. 그는 매일 밤낮으로 인형을 조각했다. 그의 손놀림은 더욱 섬세하고 날카로워졌다. 그는 특별한 나무와 가죽, 그리고 종이를 구했고 인형의 형태와 움직임, 그리고 그림자의 모양 하나하나에 자신의 메시지를 담았다. 그는 쏜차이의 오만함, 탐욕, 그리고 비리를 상징하는 인형들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인형들이 어떻게 비극적인 최후를 맞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구성했다. 그의 작업실에는 다시 활기가 돌았지만 그 활기는 이전과는 다른 어둡고도 강렬한 에너지를 띠고 있었다. 닛은 스승의 변화를 보며 혼란스러웠다. 코피는 이전보다 더 고립된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살아있었다. 닛은 코피가 만드는 새로운 인형들을 보며 궁금증을 느꼈다. 그 인형들은 이전의 인형들과는 다른 기묘하고도 강력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닛은 코피에게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물었지만 코피는 대답 대신 조용히 인형 조각에만 집중했다. 닛은 스승의 침묵 속에서 무언가 거대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코피를 돕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는 코피가 만드는 인형들을 사진으로 찍어 자신의 SNS에 올리기 시작했다. 스승님이 새로운 작품을 만들고 계십니다. 이전과는 다른 무언가를 담고 있어요. 그녀의 글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는 못했지만 코피의 예술에 관심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에게는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쏜차이는 코피가 겁을 먹고 포기했다고 생각했다. 건달들을 보낸 이후 작업실에서 아무런 저항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자신의 힘을 과신했고 코피 같은 하찮은 존재는 언제든지 짓밟을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지역 공무원 탄원과 함께 개발 계획을 빠르게 추진했다. 곧 대규모 상업단지의 기공식이 열릴 예정이었고 쏜차이는 이 기공식을 통해 자신의 성공과 힘을 대대적으로 과시할 계획이었다. 그는 코피의 작업실 부지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자신의 이름을 딴 기념비를 세울 생각까지 하고 있었다. 기공식 날이 다가왔다. 쏜차이는 방콕의 유명 인사들과 투자자들 그리고 언론인들을 초청하여 성대한 행사를 준비했다. 그의 얼굴에는 승자의 오만함이 가득했다. 그는 자신이 이 동네의 새로운 지배자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탄원 역시 쏜차이의 옆에서 아첨하며 자신의 이익을 챙길 생각에 들떠 있었다. 지역 주민들은 기공식 준비가 한창인 곳을 멀찍이서 지켜보며 불안감과 체념에 휩싸여 있었다. 푸아드 같은 원로들은 전통이 사라지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고개를 저었다. 기공식 당일 행사가 절정에 달했을 때였다. 쏜차이가 연단에 올라 자신의 비전을 선포하려는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행사장 한쪽 구석,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 작은 천막이 세워져 있었다. 그리고 그 천막 뒤에서 희미한 조명이 켜졌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다.
그때 천막 뒤에서 그림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코피였다. 그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혼자 그 자리에 와 자신의 그림자 인형극을 시작한 것이다. 음악은 없었다. 이야기꾼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그림자만이 움직였다. 처음에는 평범한 전통 설화처럼 보였다. 하지만 곧 그림자들의 움직임과 형태가 기묘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탐욕스러운 상인이 등장하여 마을을 파괴하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림자, 그 상인의 그림자가 점점 거대해지고 기괴한 괴물로 변하는 그림자, 그리고 그 괴물이 스스로 만들어낸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그림자. 코피가 만든 인형들은 섬세했지만 그림자는 강렬하고 상징적이었다. 특히 온차이를 상징하는 듯한 거대한 괴물 인형은 그의 오만함과 탐욕을 그대로 담고 있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림자 인형극을 무시했다. 하지만 그림자의 강렬한 움직임과 기묘한 분위기는 점차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특히 닛이 재빨리 자신의 휴대폰으로 인형극 영상을 찍어 똠차이 회장을 위한 스승님의 특별 공연이라는 제목으로 온라인에 생중계하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는 순식간에 뜨거워졌다. 사람들은 그림자 인형극의 상징적인 의미를 해석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임차이의 부도덕한 행동과 비리를 폭로하는 것이라고 추측했다. 코피의 작업실 철거 문제와 뚜차이의 괴롭힘에 대한 소문이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다. 뚜차이는 연단 위에서 연설을 시작하려다 웅성거리는 분위기를 감지했다.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서 멀어져 한쪽 구석의 작은 천막으로 향하는 것을 보고 그는 불쾌함을 느꼈다. 저게 뭐냐? 그는 비서에게 소리쳤다. 비서가 당황하며 상황을 보고했다. 회장님, 그림자 인형극입니다. 코피라는 남자가. 돈차이는 코피라는 이름이 나오자 얼굴이 굳어졌다. 그 하찮은 놈이 여기서 뭘 하는 거지? 그는 그림자 인형극을 무시하려 했지만 사람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았다. 그들은 그림자를 보며 속삭였고 어떤 이들은 충격받은 표정을 짓기도 했다. 닛이 찍은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기공식에 참석한 일부 젊은 사람들은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확인하며 경악했다. 이거 회장님 이야기 아니야? 와, 저 그림자 봐. 완전 회장님인데? 도차이는 자신의 이름과 그림자 인형극이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연단에서 내려와 천막 쪽으로 걸어갔다. 당장 저걸 멈춰! 그는 소리쳤다. 하지만 코피는 그의 말을 듣지 못하는 듯 아니면 들었지만 무시하는 듯 계속해서 그림자를 움직였다. 그의 손놀림은 침착하고 정확했으며 그림자들은 또차이의 눈앞에서 그의 추악한 진실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었다. 또차이는 그림자 인형극이 자신을 조롱하고 폭로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가 무시했던, 그가 하찮게 여겼던 낡은 예술이 자신에게 칼날이 되어 돌아오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부와 권력으로 저 작은 천막과 그 뒤에 숨은 노인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사실에 무력감을 느꼈다. 그는 소리치고 협박하고 사람들을 해산시키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그림자 인형극은 계속되었고 온라인을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의 오만함과 탐욕이 어떻게 그를 파멸로 이끄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그림자를 통해 보고 있었다. 타논 역시 똠차이의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그는 그림자 인형극의 내용이 자신과 똠차이의 비리를 암시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 그의 얼굴에서는 아첨하던 미소가 사라지고 두려움이 드러났다. 그림자 인형극이 끝났을 때 기공식장은 침묵에 휩싸였다. 코피는 천막 뒤에서 나와 사람들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강렬했다. 그는 똠차이를 똑바로 응시했다. 똠차이는 분노와 수치심 그리고 두려움에 휩싸여 몸을 떨고 있었다. 그의 오만함은 산산조각났다. 그가 하찮게 여겼던 이방인 노인의 예술이 그를 무너뜨린 것이다. 닛은 눈물을 글썽이며 코피에게 다가갔다. 스승님. 그녀는 코피의 손을 잡았다. 코피는 닛의 손을 잡고 작게 미소 지었다. 그것은 힘겨운 싸움 끝에 얻은 그리고 자신의 예술의 힘을 확인한 자의 미소였다. 그림자 인형극 영상은 순식간에 수백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언론은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고 그림자 인형극 폭로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뚠차이의 비리와 부도덕한 행위가 추가적으로 폭로되기 시작했고 그의 사업은 큰 타격을 입었다. 투자자들이 빠져나갔고 그의 평판은 땅에 떨어졌다. 그와 결탁했던 탄원 역시 비리가 드러나 조사를 받게 되었다. 산차이는 법적인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그의 오만함과 탐욕은 그를 파멸로 이끌었다. 그가 무시했던 그림자처럼 그의 모든 것이 어둠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이다. 사건 이후 코피의 삶은 완전히 변했다. 그의 낡은 작업실은 더 이상 무시받는 공간이 아니었다. 사람들은 그의 예술을 재조명했고 그가 만든 인형들은 가치를 인정받았다. 언론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고 그의 그림자 인형극 공연은 매진 사례를 기록했다. 그는 하루아침에 유명 인사가 되었다. 지역사회 주민들은 코피를 영웅으로 여겼다. 그들은 코피의 작업실 주변에 모여 그를 응원했고 뚠차이 같은 개발업자들에 대한 저항의 목소리를 높였다. 푸아드 같은 원로들은 코피의 용기와 그의 예술이 가진 힘에 감탄하며 그를 존경했다. 코피의 작업실은 단순히 인형을 만드는 곳을 넘어 지역사회의 자존심과 연대의 상징이 되었다. 젠트리피케이션의 물결은 완전히 멈추지는 않았지만 코피의 사건 이후 개발업자들은 이전처럼 함부로 행동할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코피의 삶이 완전히 평화로워진 것은 아니었다. 갑작스러운 관심과 명성은 그에게 새로운 종류의 부담을 안겨주었다. 그는 여전히 과묵했고 많은 사람들의 시선과 기대에 익숙하지 않았다. 그의 예술은 상업적인 제안을 받기도 했지만 그는 자신의 예술이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을 경계했다. 어떤 사람들은 그의 성공을 질투했고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그의 외모 때문에 그를 편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했다. 세상의 모든 불의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닛은 코피의 곁을 지켰다. 그녀는 스승의 진정한 힘이 그의 예술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제 그의 예술을 배우는데 더욱 진지하게 임했다. 코피 역시 닛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는 닛에게 인형 조각 기술뿐만 아니라 그림자 인형극에 담긴 철학과 이야기 구성 방식, 그리고 그것이 가진 상징적인 의미와 힘에 대해 가르쳤다. 닛은 코피의 예술을 이어받을 유일한 후계자였다. 코피는 닛에게 자신의 기술과 철학을 전수하며 그의 예술이 단절되지 않고 미래로 이어질 희미한 희망을 보았다. 어느 날 오후 코피는 작업실에서 조용히 인형을 조각하고 있었다. 닛은 그의 옆에서 진지하게 인형 조각을 배우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젠트리피케이션의 흔적들이 보였지만 작업실 안은 평화로웠다. 코피는 인형의 얼굴에 섬세한 칼질을 하며 생각했다. 뚠차이는 몰락했지만 세상에는 여전히 탐욕과 편견 그리고 부당함이 존재했다. 그의 싸움은 끝났지만 다른 사람들의 싸움은 계속될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무력감을 느끼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가진 것, 즉 그의 예술과 그의 정체성이 얼마나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지 알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그림자 인형극을 통해 세상을 향해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손에 들린 조각칼은 더 이상 단순한 도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정의를 위한 칼날이자 진실을 드러내는 붓이었고 희망을 조각하는 손길이었다. 코피는 조용히 닛에게 말했다. 그림자는 어둠 속에서만 보이지만 그 안에 진실이 숨어 있단다. 닛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스승의 말의 의미를 이해했다. 그림자 인형극은 단순한 유희가 아니었다. 그것은 세상을 비추는 거울이었고 불의에 맞서는 무기였으며 잊혀진 가치를 되살리는 마법이었다. 코피는 인형 조각을 계속했다. 그의 그림자 인형극은 계속될 것이었다. 그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의 손에 의해 조각된 그림자들은 앞으로도 세상의 어둠 속에서 진실을 비추고 불의에 맞서 싸우며 사람들에게 잊혀진 가치를 일깨워줄 것이다. 정의는 때때로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말이다. 코피의 그림자 인형극 폭로 사건은 태국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코피의 용기와 그의 예술적 표현 방식에 열광했다. 그의 그림자 인형극 영상은 단순한 유머나 풍자를 넘어선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었고 이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전통과 가치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던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다. 코피는 이제 더 이상 외딴 작업실에 숨어 지내는 이방인 노인이 아니었다.
그는 부당함에 맞서 싸운 예술가이자 잊혀진 전통의 가치를 되살린 장인이었다. 돈 차이의 몰락은 예상보다 빨랐다. 그림자 인형극 영상이 온라인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자 그의 회사에 대한 불매 운동이 벌어졌고 그가 추진하던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세졌다. 언론은 그의 과거 비리와 부도덕한 사업 관행에 대해 파헤치기 시작했고 곧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다. 탄원 역시 도차이에게서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체포되었다. 도차이는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코피의 낡은 예술에 의해 모든 것을 잃게 된 것이다. 그의 오만함은 그의 발목을 잡았고 그가 무시했던 가치는 그를 파멸로 이끌었다. 코피의 작업실에는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찾아왔다. 그의 인형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 그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 그의 예술을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 코피는 여전히 과묵했지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예술에 대해 이야기하고 인형 조각 기술을 가르치는 데 시간을 보냈다. 그의 작업실은 활기를 되찾았고 그의 예술은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닛은 코피의 가장 충실한 제자였다. 그녀는 스승의 모든 것을 배우기 위해 노력했고 코피 역시 닛에게 자신의 모든 지식과 기술을 아낌없이 전수했다. 닛은 코피의 그림자 인형극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여 젊은 세대에게 알리는 역할도 했다. 그녀는 코피의 예술을 온라인 플랫폼에 올리고 그의 이야기를 영어로 번역하여 해외에 알리기도 했다. 코피의 예술은 국경을 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었다. 하지만 코피는 자신의 성공에 들뜨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차를 마시고 하루 종일 인형을 조각했다. 그의 삶은 겉으로는 크게 변하지 않은 듯 보였다. 그는 여전히 이 동네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고 있었고 세상에는 여전히 차별과 불의가 존재했다. 젠트리피케이션의 압력은 잠시 주춤했지만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어느 날 코피는 닛에게 오래된 그림자 인형 하나를 보여주었다. 그것은 수백 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매우 낡고 섬세한 인형이었다. 이 인형은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단다. 코피가 말했다. 어둠 속에서 진실을 바라고 강자에게 맞섰던 사람들의 이야기. 닛은 인형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였다. 인형은 낡았지만 강력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그녀는 이 인형이 코피의 예술이 가진 힘의 근원 중 하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스승님,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실 건가요? 닛이 물었다. 코피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야기는 세상에 끝없이 존재한단다. 우리는 그 그림자를 비추고 사람들에게 보여줄 뿐이지. 그는 다시 조각칼을 들었다. 그의 손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그 움직임은 변함없이 섬세하고 정확했다. 그의 눈빛은 깊고 차분했으며 그 안에는 오랜 인내와 새로운 희망 그리고 세상의 불의에 대한 조용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의 그림자 인형극은 계속될 것이었다. 어둠 속에서 진실을 비추고 잊혀진 가치를 일깨우며 약해 보이는 존재도 강자에 맞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 그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가 조각하는 새로운 인형들은 앞으로도 세상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 숨쉬며 정의가 실현될 때까지 혹은 최소한 진실이 외면받지 않을 때까지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할 것이다. 그의 삶은 예상치 못한 반전으로 인해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갔지만 그의 본질, 즉 예술을 통해 진실을 말하려는 그의 의지는 변함이 없었다. 코피의 이야기는 태국 전역에 알려졌다. 그의 용기와 예술은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다. 특히 소외된 지역이나 전통 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코피를 보며 희망을 얻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숨겨진 가치가 언젠가 인정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 코피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사회운동의 상징적인 인물이 되었다. 그의 작업실은 이제 단순한 작업 공간이 아니라 작은 박물관이자 교육 장소가 되었다. 사람들이 찾아와 그의 인형들을 구경하고 그의 그림자 인형극 공연을 보고 그의 강연을 들었다. 코피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불편해했지만 자신의 예술과 그것이 가진 메시지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열정을 보였다. 그는 그림자 인형극이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야기와 역사를 담고 사회의 문제점을 비판하며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강력한 매체임을 강조했다. 닛은 코피의 옆에서 그의 활동을 도왔다. 그녀는 그의 매니저이자 통역사,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제자였다. 닛은 코피의 예술을 현대적인 미디어와 결합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렸다. 그녀는 코피의 인형극 공연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올리고 그의 작품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했다. 코피의 예술은 온라인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고 그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수십만 명에 달했다. 그의 그림자 인형극은 더 이상 소수의 사람들만 아는 전통 예술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 세계 사람들이 보고 공감하는 현대적인 예술 형태가 되었다. 닛은 또한 코피의 이야기를 책으로 출판하는 것을 도왔다. 책에는 코피의 삶의 여정, 그가 겪었던 차별, 그의 예술에 대한 철학, 그리고 똠차이와의 싸움에 대한 이야기가 담겼다.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코피의 이야기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그의 이야기는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이야기, 예술이 세상을 바꾸는 이야기, 그리고 숨겨진 가치의 발견에 대한 이야기로 회자되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했던 것은 아니었다. 똠차이의 몰락 이후에도 그의 잔당이나 그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여전히 코피와 그의 예술을 경계하거나 질투했다. 일부 전통 예술계 인사들은 코피가 자신의 그림자 인형극을 상업화하고 전통을 왜곡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코피는 이러한 비판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예술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변화하고 발전해야 한다고 믿었다. 코피는 닛에게 말했다. 그림자도 시간에 따라 변한단다. 하지만 그림자가 비추는 진실은 변하지 않지. 중요한 것은 무엇을 비추느냐이다. 닛은 스승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 그녀는 코피의 예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코피로부터 배운 기술과 철학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그림자 인형극 스타일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현대사회의 문제, 젊은 세대의 고민, 그리고 태국의 미래한 이야기를 그림자 인형극으로 표현했다. 어느 날 코피는 닛에게 작업실의 열쇠를 건네주었다. 이제 이곳은 내 집이나 마찬가지다. 코피가 말했다. 내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렴. 닛은 눈물을 글썽이며 열쇠를 받았다. 그녀는 스승의 깊은 신뢰를 느꼈다. 코피는 여전히 작업실에서 인형을 조각하고 공연했지만 그는 점차 닛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기 시작했다. 그의 예술은 닛을 통해 새로운 세대로 이어지고 있었다. 코피는 종종 작업실 앞 현관에 앉아 동네를 바라보았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지만 코피의 작업실은 그 와중에도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의 작업실은 이제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불의에 맞선 저항의 상징이자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공간이 되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평생 조용히 그림자 인형만 만들며 살아갈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하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예술을 통해 진실을 말했고 부당함에 맞섰으며 자신이 가진 숨겨진 가치를 세상에 보여주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코피의 이야기는 태국을 넘어 국제적으로도 알려졌다. 그의 그림자 인형극 영상은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그의 용기와 예술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는 국제적인 예술 행사에 초청받기도 했고 그의 작품은 해외 갤러리에 전시되기도 했다. 코피는 자신이 평생 꿈꿔왔지만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자신의 예술을 세상에 알리게 된 것이다. 그는 여전히 화려한 조명이나 많은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을 어색해했지만 그의 예술에 대한 열정은 변함이 없었다. 그는 새로운 인형들을 계속해서 만들었고 새로운 이야기들을 구상했다. 그의 예술은 이제 개인적인 표현을 넘어 사회 비판과 인권 문제, 그리고 소수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강력한 도구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그림자 인형극을 통해 세상의 어두운 면을 비추고 사람들이 외면하는 진실을 드러냈다. 닛은 코피의 곁에서 그의 모든 활동을 지원했다. 그녀는 스승의 예술적 동반자이자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었다. 닛은 코피의 예술을 배우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만의 독창적인 그림자 인형극 스타일을 개발했다. 그녀는 전통적인 그림자 인형극 기법에 현대적인 기술과 미디어를 접목하여 새로운 형태의 공연을 선보였다. 그녀의 작품은 젊고 신선했지만 코피의 예술에서 배운 깊이와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코피는 닛의 성장을 보며 큰 만족감을 느꼈다.
그의 예술이 닛을 통해 더욱 풍부하고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는 것을 보니 자랑스러웠다. 지역사회는 코피의 작업실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해 많은 것이 사라졌지만 코피의 작업실은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며 동네의 상징이 되었다. 지역 주민들은 코피의 작업실을 중심으로 작은 공동체 활동을 시작했고 그의 예술을 배우는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했다. 코피는 이러한 변화를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의 작은 작업실이 이렇게 큰 영향력을 갖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돈차이의 이름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빠르게 잊혀졌다. 그의 몰락은 현대사회에서 부와 권력이 얼마나 빠르게 사라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다. 다논 역시 감옥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있을 것이다. 그들이 무시하고 짓밟으려 했던 코피는 그들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결말을 맞이했다. 어느 날 저녁 코피는 작업실에서 닛과 함께 인형을 조각하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방콕의 야경이 빛나고 있었다.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이 어둠 속에서 반짝였지만 코피의 작업실 안은 따뜻하고 아늑했다. 스승님, 닛이 말했다. 처음에 회장님이 작업실을 빼앗으려 했을 때 정말 무서웠어요. 모든 것을 잃게 될까 봐. 코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랬단다. 그런데 스승님의 그림자 인형극이 모든 것을 바꿨어요. 닛이 말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코피는 조각칼을 내려놓고 닛을 바라보았다. 그림자 인형극은 수백 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이야기를 들려주던 방식이었단다. 어둠 속에서 진실을 비추고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던 방식이었지. 나는 그저 그 전통을 따랐을 뿐이다. 내가 가진 유일한 무기로 싸운 것이지. 그는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세상은 늘 변한단다.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서고 새로운 기술들이 나타나고. 하지만 어떤 것들은 변하지 않아. 사람들의 탐욕이나 편견 같은 것들, 그리고 진실의 힘 같은 것들. 그는 다시 닛을 바라보았다. 네가 이 예술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 너의 이야기, 너의 방식으로. 세상의 어둠 속에서 그림자를 움직여 진실을 비추는 일을 멈추지 마렴. 닛은 스승의 눈빛에서 깊은 신뢰와 기대를 읽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스승님. 약속드릴게요. 코피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의 삶은 고독하고 힘겨운 여정이었지만 그의 예술은 살아남았고 그의 이야기는 전해졌으며 그의 정신은 닛을 통해 이어질 것이었다. 그는 더 이상 이방인으로서의 고독함이나 차별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가진 숨겨진 가치를 발견했고 그것으로 세상을 향해 목소리를 냈으며 작은 변화를 만들어냈다. 그의 이야기는 완벽한 해피엔딩은 아니었지만 그는 자신의 삶의 결말을 스스로의 손으로 조각했다는 사실에 만족했다. 그의 그림자 인형극은 계속될 것이었다. 어둠 속에서 빛을 찾고 그림자 속에서 진실을 말하는 이야기. 그의 유산은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이다. 코피의 그림자 인형극은 단순한 공연을 넘어 부당함에 맞서는 시민 불복종의 한 형태로 여겨지기 시작했다. 그의 이야기는 태국 내외의 예술가들과 사회운동가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그들 역시 자신만의 방식으로 사회 문제에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코피의 작업실은 이제 단순한 예술 공간이 아니라 저항과 연대의 상징적인 장소가 되었다. 닛은 스승의 뜻을 이어받아 그림자 인형극 학교를 열었다. 젊은 세대들이 코피의 예술을 배우기 위해 몰려들었고 그림자 인형극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 닛은 전통적인 기법을 가르치는 동시에 학생들이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고 현대적인 기술을 사용하여 그림자 인형극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격려했다. 코피는 그림자 인형극 학교의 명예교장으로서 닛을 도왔고 때때로 학생들에게 특별 강연을 하기도 했다. 그는 학생들의 열정을 보며 큰 기쁨을 느꼈다. 그의 예술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이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다. 코피의 건강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그는 여전히 매일 인형을 조각하고 새로운 이야기를 구상했다. 그의 손은 예전보다 더 느려졌지만 그의 조각칼은 여전히 섬세하고 정확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깊고 차분했으며 그 안에는 평생의 경험과 지혜가 담겨 있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지만 코피의 작업실이 있는 동네는 이제 다른 곳들과는 다른 분위기를 풍겼다. 코피의 작업실을 중심으로 작은 가게들이 다시 문을 열었고 예술가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동네는 빠르게 변하는 도시 속에서 전통과 예술, 그리고 공동체 의식을 지키는 작은 오아시스가 되었다. 푸아드 같은 원로들은 코피를 보며 자랑스러워했고 젊은 세대들은 코피와 그의 예술을 통해 과거와 현재를 연결했다. 도차이는 재판을 받고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렀다. 그의 이름은 이제 탐욕과 몰락의 상징이 되었다. 코피는 돈차이의 몰락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는 복수심보다는 자신의 예술을 통해 진실을 비추는 것에 더 집중했다. 그의 그림자 인형극은 돈차이라는 개인을 넘어 사회 전반의 탐욕과 불의를 비판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코피는 작업실 앞 현관 그네에 앉아 있었다. 니치 그의 옆에 앉아 코피의 손을 잡았다. 코피의 손은 굳은 살이 박여 있었지만 따뜻했다. 스승님, 니치 말했다. 스승님 덕분에 많은 것이 변했어요. 코피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세상이 변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비추고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지. 그는 멀리 보이는 고층 빌딩들을 바라보았다. 저곳에도 그림자들이 있단다. 어둠 속에 숨겨진 진실들. 우리의 그림자 인형극은 그 진실들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지. 닛은 스승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코피의 예술이 가진 깊이와 의미를 다시 한번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공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삶이었고 철학이었고 저항이었다. 코피는 눈을 감고 깊이 숨을 쉬었다. 그의 삶은 쉽지 않았지만 그는 자신의 방식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 그는 자신이 가진 숨겨진 가치를 발견했고 그것으로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무력감을 느끼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예술을 통해 세상을 바꿀 수는 없을지라도 최소한 사람들에게 진실을 보여주고 그들의 마음에 작은 불꽃을 지필 수는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의 그림자 인형극은 계속될 것이었다. 닛을 통해 그리고 닛의 제자들을 통해 세대를 넘어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어둠 속에서 진실을 비추고 잊혀진 가치를 일깨우며 약해 보이는 존재도 강자에 맞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 그의 유산은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이다. 코피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따뜻한 햇살을 느꼈다. 그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의 그림자들은 영원히 세상의 어둠 속에서 춤출 것이다. 코피의 명성은 계속해서 높아졌다. 그는 태국 전통 예술의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고 그의 작업실은 문화유산으로 지정될 움직임도 보였다. 그의 그림자 인형극은 학교 교과서에 실리기도 했고 그의 이야기는 다큐멘터리 영화로 제작되기도 했다. 코피는 이러한 변화들을 조용히 받아들였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그저 그림자 인형을 만드는 사람일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예술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닛은 이제 어엿한 그림자 인형극의 장인이 되었다. 그녀는 자신만의 독창적인 스타일로 공연을 선보였고 많은 젊은 예술가들의 롤모델이 되었다. 그녀는 코피의 그림자 인형극 학교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전통 예술의 계승과 발전에 힘썼다.